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인데, 저희가 긴급하게, 미국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원래는 24일 월요일 날 올라가는 파워 시황인데, 조금 더 불안해 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한국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실 것 같아서, 하루 먼저, 그리고 좀 더 일찍 또 언급을 드리고, 전략을 좀 세워보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하면 잠도 못 자고요. 쉬지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딱 들으시고 내일장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또 드리는 저희의 파워 시황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자가 미리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니 뭐 연합인포맥스도 그렇고 지금 저항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은 힘 빠진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조금 조정을 좀 바꿔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체력이나 그리고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쏙 좀 바로 돌파는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증시 두 단계로 보여지더라고요. 분봉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하다가 저는 지난번 저점 때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저점 때 부분을 좀 지키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옵션 만기일 이거 무시를 못하죠. 근데 그동안에 꾸준히 갖고 있었던 옵션 만기를 한 번에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거기서 근데 약간은 하방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콜 청산 풋이 다시 드르륵 올라가는 이런 쪽들이 하방을 좀 더 세우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중반 때 하락했던 것들을 더 낙폭을 더 키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 장중에 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그냥 저희는 그냥 약간 두려운 거죠. 예전 한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밀렸는데 그 자리 정도쯤까지가 일단은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로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일단 지금 제대로 탄력받을 거였으면 벌써부터 여기 돌파했었다. 이만선 안착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장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작년에 그래도 한국장이 어려울 때 좀 도와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피난처, 대피처 역할을 했던 쪽들을 일단 줄이시는 게 좋겠다. 계속 좀 줄여놔서 그래도 지금 올해는 적어도 3월달 아니면 상반기는 그래도 한국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시각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그냥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을 좀 더 챙기는 그런 전략들이 좋겠다. 이번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그 개인적으로는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죠. 그러니까 19,000대 한 중반 때는 이제 밀릴 거고, 그래서 한 19,300 아니면 19,000 초반 이 정도쯤에서는 일단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반등 또 들어올 겁니다. 근데 19,500 이상 정도까지 19,600선 요 정도까지 다시 재반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쪽에서 일단은 좀 미국 쪽에서 비중 많으시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조금 줄이셨다가 한국장, 국장에서 조금 더 수익을 내서 차라리 미국장으로 다시 가면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상반기는 약간 정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트럼프 정책상으로도 여러 가지 좌충우돌 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는 과정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그동안에 다른 해외 증시들은 너무 많이 좀 소외받고 밀렸고 그게 좀 반등하는 현상, 미국은 좀 정체되는 현상.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크게 밀릴까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크게 밀리게 되면 트럼프 정책상 그리고 또 주가 빠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상으로는 또 뭔가 약간 좀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올 때 대응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잘 일단 정리를 해서 다시 저점에 잘 사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에 그냥 갖고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더 탄력적인 시장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들인데 요걸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국은 요즘 보게 되면 상해종합증시 아주 느리지만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3월 달에 전인대도 있고 분위기가 바뀔 걸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고 홍콩 증시 그냥 쭉 들어오죠. 특히 홍콩에 들어가 있는 IT, 테크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도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애국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끌어올리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쪽들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 물론 유럽도 봐야 되겠죠. 유로 스톡스도
일단 버텼습니다. 근데 원래 유럽 증시 끝나고 더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5천 스톡스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5천대 중반대 5,400 이럴 때는 그래도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밀려도 오히려 추세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가 미국 따라서 많이 올라간 국가는 좀 걱정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일본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요즘에 환율 때문에 그렇죠. 엔화 때문에 그런데 일본과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화 관련된 쪽 지금 일단 엔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국면들이 있는데 150엔 이게 지금 달러엔이 이탈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속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아직도 한 7월 달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리 그렇게 된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가파르게 하락하는 엔화 강세로 가는 쪽들은 좀 멎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도 일단 체크해야겠죠. 저희가 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일본 시장이 갑자기 열렸는데 쫘라락 밀려버린다. 다행으로 내일은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약간 경계감은 있겠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타 증시들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좀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변화 보시는데 그러면 직접 미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갔느냐 이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 테크 쪽, M7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보이 컸습니다. 3% 이상 하락을 했던 모습들이고 일단 직접적인 트리거를 만들었던 쪽들은 소비 쪽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비 둔화 이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합성 PMI 예비치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여기서는 서상영 연구원님께서는 그냥 쓰셨네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발표된 게 아니라 발표는 3월 초에 발표됐겠죠. 그런 쪽에서 서비스 PMI가 52.9에서 50 하회에서 49.7 그러면은 서비스 관련된 쪽에 미국은 그래도 서비스 소비 이쪽의 국가인데 이거 위축됐다 시장에 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 쪽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그러니까 미시간대 같은 경우도 예비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확정치가 나오는 그런 관점들인데 71.7이 지난 발표였었고 67.8, 64.7 더 떨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가 일시적인 건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하게 되면 일단 LA 산불 그 관련돼서 좀 소비가 완전히 위축됐던 특히 서부 지역들은 소비가 위축됐겠죠. 게다가 또 하나 지금 불법 이민자 관련된 쪽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고 아직까지 속도가 안 나느냐 더 강화시켜야 된다. 최근에 방금 전에 나온 뉴스가 또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불법 이민자 관련된 쪽에서 이게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들 그러니까 약간 저임금 노동자들이 약간 좀 비어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뭐 나중에는 로봇으로 대체한다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될 상황들인데 당장은 이런 공백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서비스 쪽에서도 위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쪽들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일시적인 거라고는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표가 이렇게 나온다 또 피로감이 있다 당연히 시장이 타격을 받는 과정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쪽에서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요거예요. 코로나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언론이 일단 코로나19와 동일한 전염 위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게 발생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가 아니라 발견했답니다. 정확한 뉘앙스는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이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코로나 어머머 코로나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 이거 뭐야? 라는 쪽에서 더 밀렸던 부분들 그 부분은 이게 뭐 아직 그렇다고 해서 발견은 됐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걸려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아직은 아주 초기 국면에 대한 변화를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코로나 관련주 있죠. 코로나 진단키트 백신 이쪽이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날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연히 영향은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거 확산 얘기나 뭐 누가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착용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시장이 약할 때 상대적으로 한번 좀 매매해 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 잘 못하겠다 그냥 패스하시죠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단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적으로 볼까요?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테슬라는 또 한 4.6% 테슬라는 제가 저항 때 들어올 때 싸게 들어갔다가 줄였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관점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 인도량 감소 우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지나고 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저가
차량 저가 로보택시를 비롯한 쪽에서 또 새로 나온 주니퍼죠. Y 모델. 이게 카반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간에는 새로운 지금 라인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존 거 가지고 밀어내기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금리, 이것도 영향을 끼치겠죠. 내구재 쪽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전지 쪽에서도 분위기 별로 안 좋았다 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입니다. 4% 빠졌습니다. 예,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4%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대부분 하락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당연히 추락하는 건 맞겠죠. 근데 마이크론 관련된 쪽에서 또 영향을 끼친 건 모건스탠리가 또 폴스 다운, 예, 그리고 또 노 리커버리에 대한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뉴스를 나왔던 게 또 그대로 영향을 끼치긴 시작하네요. 그런데 모건스탠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황을 잘 보는 것보다 그냥 그걸 따라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나머지 또 추적하는 기관들이 그대로 포지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들이 높아요. 근데 업황은 솔직히 생각보다는 대만 쪽이나 고밍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생각보단 더 잘 맞춘다기보다 업황을 더 잘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포스가 약간 좀 성향이 좀 대만 쪽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난야의 주가나 매출 방향들 보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도 이번에도 모건스탠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다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모건스탠리가 아직 중국 쪽에 대한 정확한 커버가 좀 덜 됐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국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 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만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모건스탠리가 미워할 수가 없는 게 MS가 민수의 약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보고 또 이번에도 사과를 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사과 관련하다 보니까 애플이 나왔네요. 예, 애플이 일단 지금 아이폰 16e가 우리나라에도 다음 주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 우리나라가 한 99만 원 아니면 130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싸가지고 가성비 있는 모델 쪽으로 들어온다. 99만 원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게 과연 그 아이폰을 늘릴 수 있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아이폰 갖고 있는 분들이 SE로 또 하나를 추가로 산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 너무 싸게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방어용으로 썼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M7 기업들 다 밀렸고 거기다가 알리바바 이런 쪽들 그리고 또 판도도 진동닷컴 이런 쪽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도 AI를 투자를 강화시키겠다라고 민간 기업 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말은 민간이지 뒤에 시진핑 주석이 푸시를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들은 오히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두가 또 AI 투자하는데 총대를 매겠다 이런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도 좀 나쁘지 않다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차별화가 가져간다는 거 이걸 봤을 때는 일단 또 시장의 성격이 살짝 바뀌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팔란티어도 못 버팁니다. 한 4.6% 또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것 같고 소프트웨어 업종들 다 안 좋았고 게다가 또 지보노바 이런 쪽에 에너지 관련된 IPP 회사들 전력 시스템 관련된 회사들도 별로 특히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이쪽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국내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주가가 반응하는데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로 보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노브논디스크 쪽이 강했었고 111이 버텼고 나머지 제약주 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 쪽들이 어떻게 보면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내일 시장이 좀 휘청휘청거리면서 좀 초반에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뭐가 그래도 시장에 어떤 좀 방어 역할을 할까 잡아줄까라고 하게 되면 금리도 마침 떨어졌어요. 미국이 다시 한번 이번에 지난 저점들 직전 저점 때 한 4.4x 이 정도쯤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바이오가 또 반응할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들이 조금 더 도와주지 않을까. 물론 성장주 종목들이 쭉 같이 움직여주면 좋긴 할 텐데 그러면 성장주 쪽의 대표 주자 요즘 로봇이잖아요. 로봇 쪽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 그래도 단기 평선 맞추고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요거 쪽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는
아직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오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4.4 이상으로 더 빠지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하향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반응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일단 바이오 쪽이 시가총액 기준산으로는 먼저 국내에서는 좀 반영하지 않을까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금리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하락하는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가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부담감들이 좀 커지는 쪽에서 미국에 대한 부담감이 금리 하락으로 온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는 미국은 약간 위축되는 흐름들로 보지만 이런 유동성을 약간 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외에 어떤 국가들이나 미국 외 쪽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파가 달러까지 이제 더 떨어져 주게 되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봤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쪽들보다 오히려 이런 쪽들도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월마트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틀째 하락하지만 나머지 유통 쪽 그리고 또 음식료 이런 쪽들은 오히려 또 강했습니다. 유틸리티 강했고 통신주 강했고 경기방어 또 음식료 이런 쪽들이 강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국내는 이쪽을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미친 여파는요. 그 밖에 비트코인 관련된 쪽들 약했고 거기다가 나머지 테마 쪽이라고 했던 뭐 원자력 소형 쪽 그리고 우주거 개발 뭐 양자 컴퓨터 뭐 드론 이런 쪽들 다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도 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러셀 2000 같은 중소형 종목들도 좀 약했다라는 쪽들이 다 같이 미국의 하방 압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미국 시장은 피로감 때문에 노출됐는데 거기다 아까 매크로 지표도 살짝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 쪽에서 국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미국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약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언덕들은 한국 시장은 좀 강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은 해외 시장 특히 유럽이나 뭐 중국의 기조에 따라서 갈 것이다 라는 쪽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강구할 수 없는 사실은 이만큼 오르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과 경계성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일단 초반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얼만큼 잘 지지하고 또 돌려낼 수 있는 폭을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긴 한데 일단 내일 주시하셔야 될 라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2625 정도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단기 평선 밑으로는 요 단기 평선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 밑으로 내려갈 텐데 요 갭이 있죠. 요 갭을 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좁히는 쪽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건 제 예상이죠.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일 거고 그러면 초반에 강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좀 폭을 이렇게 줄이는데 누가 그러면 그의 폭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첫 번째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지난주까지 35일째 사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일단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그래서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심으로 작용했고 거기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주가가 더 싸졌어요. 그러면 팔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아직 한국 비중을 봤었을 때 여전히 늘리겠어 라고 나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어서 36일째까지도 살 수가 있을 하나의 매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9시 반 넘어가게 되면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이 안도하고 좀 폭을 줄일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재 방향 쪽에서 현물을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근데 주식 선물이라고 하는 주식도 현물이 있고 개별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은 또 매수하면서 약간 좀 포지션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또 이렇게 쭉 끌어오면서 이 정도까지는 외국인들 선물 들어왔습니다. 그 5점에서는 선물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게 선물 매도에서 기존까지 장초반에는 매도 나올 것 같아요. 선물 매도가 현물 말고 선물입니다. 선물 매도가 나왔다가 선물 매도가 쭉 나왔다가 요거를 축소시킨다. 그러면은 폭을 돌리는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들 선물 보시고 연기금 보시고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625 이거를 그냥 힘없이 이탈하느냐 그 정도 부분에서 지지하고 쭉 하고 돌아오느냐 라는 쪽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를 바라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일 같은 데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뭐가 시장을 방어하겠느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들은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모건스탠리 리포트 양도 있었고 일단은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주춤했는데 돌리는 힘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2차 전지 쪽은 2차 전지 최근에 또 좀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지만 밀리게 되면 이것도 돌릴 수 있는 힘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탁 전환돼서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바이오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때 좀 시장을 견조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장에 다른 것들 흔들려도 요거 정도로는 받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또 바이오의 시총 1위가 알테오젠인데 이게 위치한 쪽이 코스닥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이 되겠죠. 그럼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에는 좀 약했다가 코스닥 쪽이 바이오 쪽으로 살아난다 그러면은 다시 종목 장세로 쫙 들어갈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번에 금요일날 못 줄이고 그냥 또 갔었는데 이거 대응을 좀 어떻게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제 약하게 출발했다가 폭을 이렇게 쭉 줄인다 그러면 그런 때 너무 급하게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이나 수익권 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변동성 만약에 커질 걸 대비한다 그러면은 또 챙겨 놓으셔야겠죠. 부분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말일 때 또 트럼프 전 기억이 그래요. 지난번 작년에 일기 때 주말 때 앞두고 주식 많이 줄이고, 적어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주말 보고 또 나오는 얘기하고 어떻게 다음 주를 대응해야 되나 이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트럼프 2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이제 항상 주말쯤 되게 되면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현금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꼭 주말 앞두고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대응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고, 또 시장에 만약에 급변이 나온다 그러면 현금이 있는 부분을 활용하다 보면 되다 보니까 잔잔바리 전략이라서 아이고 이놈의 잔잔바리처럼 그게 매매를 어떻게 하나라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나라고 하시는데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런 댓글 쓰지 마시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흐름은 그래도 한국은 좀 견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변화들 한 번 더 또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수급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었죠. 그때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승전 액침 냉각 관련주로 쫙 깔려 버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단독 보도였지만 우리나라의 액침 냉각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 액체 냉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액체 냉각과 액침 냉각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액체 냉각은 그러니까 파이프 관으로 시원한 물, 찬물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약간 공냉시킨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액체는 시원한 간을 타서 그러니까 약간 에어컨 느낌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액체 냉각입니다. 액체 냉각은 그냥 담근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냥 서버를 담궈버리는 거죠. 이쪽은 아직은 그렇게 현실화가 가장 많이 된 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쓰는 쪽이 이쪽이다라는 쪽들인데, 근데 지금 기사 내용들은 액체 냉각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국내는 액침 냉각 종목들이 쫙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순행식 업체와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공기를 낮춘다, 공기의 온도를 낮춘다라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관련된 종목들은 삼성공조부터 뭐 TBC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올라오고, GST 이거는 액침인데 왜 아무튼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엔비디아도 좀 꺾이고 분위기가 좀 그래서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침에 좀 강하다 그러면은 또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움직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실적 관련돼서 뭐 사이버원 실적 잘 나왔다, 시총이 좀 작죠.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 G2파워 이런 것도 이런 건 또 크네요. 매출액 대비 79% 이런 쪽에서 성과냈다. 이런 거는 아마 실적 관련된 변수기 때문에 또 한번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쪽들인데 좀 작은 종목이죠.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액침 냉각 빼고는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중 NCS 그 무거운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GNC 에너지 좋아했는데 이거는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대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서 자기주식 소각 신세계 INC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그리고 한국경제TV 신탁계약 체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개별적인 이슈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DOU는 약간 하달력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주춤하죠. 또 이틀 올라 좀 강하니까
또 거기다가 또 반대 기사들 막 나오다 보니까 좀 위축돼 있는데, 이거는 SME 또 이제 DOU에 대해서 또 지분을 취득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비즈니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 플랫폼으로 관련된 엔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는 몇 번 드렸었고, 그래서 한 종목은 노머스 이거는 변동폭이 큰데 그것도 자리를 잡아가길 기대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쪽에서는 뭐 대응할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삼화전기도 이것도 들어가는 쪽에 그 콘덴싱 쪽에 들어가게 되면 액침냉각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쪽인데 좀 요즘 무겁네요. 못 움직이네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외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약했습니다. 포스코 앱텍부터 좀 단기적으로 좀 약간 오버했죠. 약간 좀 쫙 달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흐름이 나왔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실적 관련된 얘기 빼고는 클리오가 실적이 좀 부진해서 또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는 쪽들 눈에 띄는데, 결론은 어떤 뭐 시장의 큰 이슈를 몰고 가는 것보다 그냥 테마적인 입장 쪽에서 하나만 움직였다는 게 흐름인데, 이건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번 주 중요한 스케줄, 지난주에 이걸 잘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또 매주 월요일날 파워 시황에서는 이거 꼭 짚어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만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까지 약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파워 시황 월요일에 백미. 그래서 월요일 날입니다. 트럼프가 프랑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개최합니다. 쭉 가다 보면은 영국 총리도 이제 정상회담 개최합니다. 이제 슬슬 유럽 도장 깨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인데, 관세 얘기, 관세를 받을래, 우리 LNG 수입할래, 이런 얘기부터 니네 이제 방위비 어떻게 돼가니? 2% 이상은 적어도 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아마 나토, 그러니까 유럽에서 목소리는 2% 이상 못 낸 회원국들, 자, 회비가 돌아갑니다. 이런 쪽으로 좀 강화되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제 협상이 어떻게 들어올지, 나토에 대한 협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예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돈 모아서 직접 지원하겠다. 그래서 30조 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 이번에 지원해서 미국은 됐어. 이제 미국 이제 손절하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왜냐면은 종전될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지금 무기하고 이제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근데 유럽은 자기 앞마당에서 우리도 지원했었는데 뭐냐면 이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권, 경제회복을 통해서 돈 들어간 거 있으니까 당장 뭐 너희가 할 거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재건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제 이권들, 기업별로도 다르겠죠. 유럽과 이제 미국이 싸우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 들어간 거 있으니까 니네 광물, 그리고 또 뭐 히토류 뭐 이런 것들 이거라도 내놔라, 이런 쪽으로 좀 약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재건이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면 또 주변국에서 이렇게 고개 들고 좀 기회 없나 머뭇 어딜 우리가 지금 다야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쪽에서는 기쁘게 반갑게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기싸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뉴스들 챙겨보고 미국의 의도가 어떤지, 유럽의 의도가 어떤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되는 종목이 이번 주에 두 종목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너스인데요. 배선기 주력하다 보니까 배선 쪽이면 그렇게 전력기기 쪽에서도 낮은 수익성을 가진 쪽입니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는데 전기차 충전기로 신규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거 성과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거부터 볼까요? 이번 주에 또 LK캠 신규 상장됩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ALD 공정에서 들어가는 하이K, 로우K 이쪽에서, 그래도 최선단 공정에서 들어가는 유진테크가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 같이 따라 들어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또 요즘 반도체가 지난주에 상장됐으면 한번 부각받았겠지만 요거는 좀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월요일날 또 나오는 일정 보게 되면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 쪽을 일시 생산 중단합니다. 한 2월 말까지 중단하죠. 그만큼 지금 전기차 업황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베팅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개선되는 게 쭉쭉쭉 보여줘야 어이치는지 계속 가지야라고 나오는데, 지금 그럴 만한 게 아직 있습니까? 그런 쪽들은 지금 중국 쪽에서 강화되는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강화된다, 약간 경쟁의 입장 쪽에서 좀 여류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마 2차전지 쪽에서도
들어온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 쪽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정리하고 다시 보는 이런 관점들이 더 낫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M그룹도 하츠 투 하츠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 약간 속도 조절이 엔터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마트가 이래서 셌습니다. 이마트가 이제 신세계건설을 상장 폐지시켜서 자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혼자가 아니라 신세계건설까지 안 왔다. 근데 둘 다 업황이 썩 좋은 쪽들은 아니죠. 근데 업황이 안 좋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물리신 분들이 빠져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이게 계속 갈 것이다. 이마트가 이제부터 뭔가 시작을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롯데 쇼핑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워낙 그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또 구경해봐야죠. 현대백화점, 예, 이거를 보게 되면은 현대백화점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야 이런 자리 사기 좋았었네라고 하지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이고 아깝다라고 하지만 월봉 볼게요. 네, 지금 어디까지 뽑아졌습니까? 원래 현대백화점 하게 되면은 한때는 17만 원대, 뭐 거의 20만 원대까지 넘보던 주가가 일단은 꺾인 게 코로나19 때죠. 그때 이제 꺾이고 오프라인은 여전히 어렵고 내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신저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회복하는 정도.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대 정도까지가 중기 저항권들이 있는데 이거 돌파해야 다음 자리로 가겠죠. 그러면 그럴 정도로 내수가 강력하게 돌아서느냐? 내수는 지금 보니까 기업 경기실사지수나 한국의 어떤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내수가 팍팍팍 좋아질 정도의 어떤 근거가 삼을 수 있겠느냐? 많이 쭉 위축됐던 것에서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가는 정도지 회복이지, 회복해서 그 다음에 펼쳐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좋아진다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회복되는 강도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얼마나 돌아서게 되면 얼만큼 저항대까지 들어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때서 좀 챙기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쪽에서 아직 내수에 대한 확실한, 또 현대백화점 가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그거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는 이번 주에 그거 많이 보셔야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번 주에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거 낮추는지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텐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경 얘기가 많이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경은 일단 이번이 아니라 이제 혹시나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새로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기존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얘기는 많아질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날 또 이제 탄핵 심판 관련된 최종 진술 변론이 종결됩니다. 25일 날.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서 약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고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복권이냐 아니면 파면 이후 새로운 대선으로 들어갔냐, 이런 쪽에서 지금부터는 아마 이때부터는 정치 테마주 있죠. 정치 테마주가 고개를 들을 겁니다. 혹시나 이쪽에 관심 있고 매매하겠다라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지만, 예, 그때 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근데 이게 대통령의 지금 현 대통령의 지위에 따라서 대선으로 못 간다 그러면은 바로 꺾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2주 동안은 정치 테마주가 또 시장에서 움직일 것 같고, 보니까 또 주말 사이에 그 안철수 위원인가요? 최고위원? 네, 이분이 또 대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랩부터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 약간 주춤하게 되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또 계절이 들어왔다. 일단 2주 정도까지 보시면서 움직이는 거는 나쁘진 않겠다라는 쪽으로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소비자 관련된 또 지표가 하나 나오죠.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일단은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올해는 성장은 한답니다. 성장률은 좀 꺾이겠지만, 근데 내년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금 이제 성장률이 이제 플랫해져서 역성장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도까지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아무 걱정 없이 또 우리 황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또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즘 실적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이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조금이나마 미스난 거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보니까 엔비디아 한번 차트 볼까요? 오랜만에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대응이 되게 조금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요 자리죠. 이것도
뭐 에어클래스는 이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예, 갖고 계신 분들 이럴 때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럴 때 잘 들어가요. 이런 때는 들어가지만 추세 저항 나와 있는데 이런 쪽에선 예, 좀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쪽들인데 저항 맞고 떨어지죠. 일단 여기서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게 한 130달러대 초반대일 텐데 실적 발표 나와서 이걸 안고 그냥 쭉 해서 이번에 시장의 반응 좋으면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해서 140달러대 안착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진짜일지 이렇게 하다가 좀 힘없어서 그냥 툭 밀려서 밑으로 들어갈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살짝에선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거 확인하고 전략을 어떻게 짠다. 물론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풀 베팅 그냥 가서 그냥 다음으로 들어간다 뭐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나 뭐 무슨 예 그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이런 거 가지고 대응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예,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서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은데 저라면은 지금이라도 좀 줄였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살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쭉 올라가게 되면 에헤이 그또 그거 봐라 네 잔잔바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예 잔잔바리도 좋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이때는 불타기를 하면 되죠. 차라리 저항 돌파해서 깔끔하다. 그럼 이때는 다시 그때 사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리스크를 안 지겠다는 입장 쪽으로 그렇게 저는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내각회의 발표가 될 거고, 나머지 쪽에선, 원익 IPS 실적, 이런 것도 보실 필요 있을 거고, STX 엔진, 요거는 가이드라인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랭라자 일본 승인 여부, 요것도 중요하겠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휴레패커드 실적에선 이 서버용 쪽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가든지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금요일날은 개인소득 소비 지출, 여기서 이때 또 PC 지표 나옵니다. 이것까지 체크해야 되겠죠? PC마저도 탁 돈다. 아, 금리의 인하는 물 건너가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MSCI 재조정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슈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2월 광고 통계, 여기를 통해서 생각보다, 지금 탄핵 정국 들어왔는데도 크게 나쁘지 않다. 비수기인데도 한국 방문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자신감은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게다가 뭐 합병되는 회사에서 에르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영화식품 제조업체로 키움 스펙과 합병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영유아식품 일단 뭐 저출산 관련된 쪽으로 하나가 같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지금 이 종목이 강할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미국이 약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영향을 받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2625 정도쯤에서 일단 마무리 짓고 수급 변화와 함께 그래도 힘낼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또 수급 체크하시면서 두 번째, 그러면 섹터가 뭐가 방어를 할지 이런 쪽들. 그래서 혹시나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가 방어를 해주기 시작한다, 코스닥이 좀 더 견조하다, 그러면 또 종목들이 막 슬슬 살아날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파악하시면서 일단은 한국은 그만큼 또 작년에 고생했기 때문에 미국은 고점에서 위에서 꺾이는 거고, 예, 그리고 한국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그나마 지금은 한국이 좀 선전할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또 될 수 있을 자리, 될 수 있는 쪽에서는 한번 해보자라는 쪽도 바라보시면서 일단 적어도 한 3월달까지는 매매해도 되겠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 갖춰가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시장이 초반에 많이 밀린다고 그래서 같이 그냥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은 정신없이 막 또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주식시장의 또 특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조금 여유있게 시장 흐름을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25일이죠. 화요일날 또 파워시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을 열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